복소수의 뜻과 사칙 연산. 여섯 번째, 복소수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 요건 보통 계산할 때 사용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건데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일반적으로 수나 다항식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본 공식 같은 것, 기본 법칙 같은 것들이지.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배법칙 성립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뭐 실제로 분배법칙 같은 경우에도 나눗셈 또는 곱셈을 하면서 벌써 말은 안 했지만 다 했었죠. 문자처럼 계산하라고 했었죠. 모두 다 성립한다. 복소수라고 해서 특별히 성립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강조가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복소수는 거기 있는 것처럼 복잡하죠. A 플러스 BI처럼 보통 문자를 두 개를 써서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그냥 뭐 알파, 베타 거기 있는 것처럼 Z, 뭐 Z1, Z2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통 많이 나타내요. 이건 표현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법이라기보다는 관용어구 같은 겁니다. 문제를 낼 때도 뭐 복소수 Z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복소수 뭐 두 개가 필요하면 Z1, Z2 또는 뭐 알파, 베타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요. 자, 우리는 그냥 알파, 베타, 감마를 해보십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나 베타 플러스 알파나 여기는 알파나 베타가 전부 다 뭐라고요? 복소수라고요. 실제로는 허수 쪽이 많겠죠. 복소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순서란다. 앞뒤를 바꿔서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결합법칙. 계산하는 순서에 대한 얘기지. 알파,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든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의 위치가 바뀐 거지. 근데 요거는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어. 괄호의 위치가 바뀌면 계산하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알파와 베타를 어쨌든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가 나오면 그것과 감마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준다는 뜻인 거고, 요거는 베타와 감마를 먼저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 결과하고 알파를 다시 더하세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순서가 앞에 두 개 계산하고 뒤에 거랑 계산하고 이건데, 요거는 앞에 거는 두고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거랑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가 바뀐 거, 괄호가 생긴 거, 괄호의 위치가 바뀐 거, 이런 것들을 보통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법칙 당연히 성립한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의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역시 괄호가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결과는 똑같다. 세 번째, 분배법칙. 우리가 특히 다항식 같은 걸 할 때 분배법칙을 많이 쓰죠. 숫자 계산할 때는 분배법칙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0 곱하기 뭐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 이런 게 있다.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10을 곱해도 되죠. 근데 딱 보더라도 2와 5는 전부 다 10하고 곱하면 분모가 사라질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배법칙을 하면 계산이 더 편하겠지. 5 더하기 2, 3은 6, 11 이런 식으로요. 숫자 계산에도 분배법칙을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잘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안 쓰는 거지. 나는 자주 씁니다. 분배법칙. 알파에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이것도 역시 계산하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타랑 감마라는 두 복소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것과 알파를 곱하세요 라는 뜻인 건데,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각각에 대해서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한다. 이 같아진다. 이게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걸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거를 분배법칙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은 전개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고요.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죠. 실제로는 식이 아니니까 뭐 전개 인수분해라는 말이 좀 안 맞긴 하지만,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게 분배법칙입니다. 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 라는 뜻인 거죠. 그게 분배법칙이에요. 정확하게는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익숙한 용어들이죠. 여러 가지 계산을 할 때는 특히나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따집니다.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성립한다. 기존의 뭐 다항식이나 숫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와 똑같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거기에 추가로 용어, 무슨 법칙을 썼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교환 법칙을 쓴 거네요. 결합 법칙을 쓴 거네요. 분배 법칙을 쓴 거네요. 이렇게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끝.